안녕하세요, 유현호입니다.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이 좀 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들이 10% 이상씩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전쟁 소식 때문에 하루 만에 10% 이상 낙폭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변동성이 다분한 시장이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빌딩 시장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걸 좀 체크리스트를 좀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기름값이 빌딩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물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해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가 2.5%에서 한 2.2 혹은 2.1 까지는 좀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요.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유가가 하루 만에 몇십 퍼센트가 폭등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 정도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계속 금리를 내리려고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전국 휘발유 평균가가 1,900원을 돌파했어요. 2,000원, 2,200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직접 시행할 만큼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는 물가가 많이 튀었다는 걸 의미하고, 물가가 많이 튀었다는 거는 금리 인하는 당장에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할 때 브렌트유 기본 유가의 값을 보고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거든요. 유가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더 낮게 볼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가 조금 더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유가가 10%, 20% 이렇게 오르면 휘발유, 경유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교통비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교통비가 상승한다는 거는 물류나 운송비가 올라가서 유통 단가가 올라간다는 걸 뜻하고, 그거는 결국에는 모든 소비재 값이 다 인상이 된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 요금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소비자 값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만약에 3%대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 초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2022년도 초반에는 기준금리가 1.25%였어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전체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유가도 정말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5에서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3.5%까지 인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빌딩 시장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가 그 직전에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고금리의 피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물건을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던지기도 하시고 원가 이하에 팔기도 하고 매물들이 엄청 많이 쌓였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26년도고 지금의 기준금리는 2.5%인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2022년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2.5%에서 금리 인하커녕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2022년도보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강남에 거래된 건물들을 보면 거의 한 10건 중에 7건은 레버리지 비율이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현재 2.5% 기준금리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더 안 좋게 보죠. 임대사업자 자체가 금리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강남의 건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강남 건물 살려면 한 달에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는 로스가 나겠구나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현재도 레버리지 손해가 계속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0.5가 올라갈 수도 있고 1%가 올라간다고 하면 실제 내가 받고 있는 체감금리도 더 올라가겠죠. 현재도 레버리지 자체가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해가 더 막중해지니까 매수세가 더 줄어들고요.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공급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은 쌓이게 되고, 물건이 쌓이게 된다고 하면 급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도 강남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매물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옥석이 좀 가려서 괜찮은 건물들은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대 볼륨이 100억대 미만이거나 50억대 미만은
너무나도 매도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거래가 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100억 이상 정도 넘어간다고 하면 매수인분들하고 매도인분들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 있는 건물들만 거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정쟁까지 발발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매물들 좀 더 쌓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기가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면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시절이나 고금리 시절 2022년도, 2023년도 이때 보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데가 대학가 상권, 명동, 홍대, 건대, 그다음 해와, 그리고 먹자 상권의 질비한 쪽, 이런 쪽들이 정말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로 권리금 자체가 좀 떨어졌고, 두 번째는 매출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분들은 계속적으로 임차인을 비워낼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밀리게 놔둘 수는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자체를 차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한 상권들은 임차인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건물을 미리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차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 요새는 RTI 정말 많이 보잖아요. 법인이 무조건 100% 다 대출이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실이 있는 건물들은 은행 쪽에서 대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하기도 어렵고 승인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건물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통임대 건물도 많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행 쪽에서. 그래서 은행의 마음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뭐가 있냐고 하면 안전하게 임차료가 들어오는 거, 이거에 증빙하는 거는 RTI밖에 없기 때문에 RTI가 나올 만한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임차인 리스크가 있는 건물들은 RTI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RTI가 나오려면 호가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져야 RTI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영향이 가격 변동성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자가 좋은 건가요? 매도자가 좋은 건가요? 라고 봤을 때는 현재 시장까지만 봤을 때는 매수자가 좀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을 매각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빠르게 매각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굳이 내가 가격을 낮춰서 매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논외로 하고 어떤 자금적인 이슈나 아니면 꼭 팔아야 된다는 다주택자 이슈나 아니면 상속의 이슈가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건물을 매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입하시는 분들은 좋은 입지들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A급 입지라고 하면 B급이나 C급 입지들은 가격 트레이드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노려서 매도인 분들의 테이블 위 협상 테이블을 좀 올려놓고 좀 줄다리기를 잘 하다 보면 금액이 더 좋은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고객분들도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을지 한번 봐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대출 만기가 언제냐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내가 고정금리를 했다고 하면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혹은 내후년이나 금리가 만기가 된다고 했을 때 재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재연장했을 때 금리가 상승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 상승해서 기존 금리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 내가 월마다 추가해야 되는 부담금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대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예측 금리를 먼저 은행 쪽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예측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현금량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매각 플랜이나 아니면 보유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임대 수입이 RTI를 좀 재계산을 해봐야겠죠. 내 건물을 팔기도 해보고 아니면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대 수입이 있어야 지금 건물을 팔 수가 있어요. 건물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팔려고 하면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00% 자기 자본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레버리지를 채용하기 때문에 RTI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임대 세팅을 해야 되고,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호가를 고집하고 있으면 건물이 매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수준으로 금액을 좀 낮춰야 되고, 매입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임대료 기준으로 먼저 은행에 선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신용평가도 돌려봐야 되고요. 이 건물에서 나온 이 인컴으로 내가 대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은행 두 군데는 미리 비딩을 해보고 체킹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 2023년도 이럴 때 보면 그 당시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출 만기가 됐을 때 거의 다 부실채권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건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이 부실채권, 이 NPL이 시중은행에서 좀 몇 번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은행 측 자체에서도 신설법인인데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네,
그러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이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입니다. 만약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에서 어느 정도의 연마다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RTI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건물을 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변동금리로 가야 될지 고정금리로 가야 될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고정금리가 지금 조금 더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향후까지 예측을 하고 좀 정해야 된다는 점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하게 고정금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빌딩에서 대출받는 거는 거의 100% 거치식이고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 안에 리스크를 전체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고정금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정금리가 조금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는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매각하시는 분들은 건물의 현재 시세랑 이 호가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호가 그대로 내놓으시면 건물이 안 팔려요. 호가 그대로 내놓으면 전화 받기도 힘들고 매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시장에 맞춰서 다음 플랜이 있으면 빨리 시장가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당분간은 걷어들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유가도 상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가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급하게 싸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당장에 뭐 돈이 필요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매도인이라면 조금 더 있다가 보유하시다가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장에서 건물을 매입 검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률을 봐야겠죠. 내가 레버리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건물의 임대 수익률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RTI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은행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입지가 공실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좀 꼼꼼하게 매입 플랜을 잡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시장이 저는 정말 매입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건물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시장이니까 이 부분을 잘 노려서 금액을 잘 트라이 하셔서 잘 협상을 해서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당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나 혹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미리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 빌딩 시장에 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급하게 뭐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된다 뭐 이러한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다 보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나 뭐 매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이 전쟁 시국이 빨리 종결이 돼서 유가도 안정되고 예당초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